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기준으로 1% 이상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계에 불안정성이 있고요. 그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빌미로 그동안에 고평가되었던 주식들이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에 투자를 주로 하던 그런 투자자들도 지금은 스펙 쪽으로 갈 정도로 이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이 이런 투자자들도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들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다들 오버밸류 되었고 과열되었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이 조만간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즈까지도 더 이상의 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있는 그 페드 연준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이렇게 부양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지켜봐야겠다라든지, 이자율은 그만두더라도 테이퍼링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두 개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면 또 좀 더 조정을 받겠지요. 그런 편이 한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2,000불 얘기했던 민주당 쪽에서 밀어주었던 그런 2,000불 직접 국민들에게 주는 그 스티무러스 책을 당장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만 돈이 있지 일반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 스티무러스 책이 또 나오면 그 돈은 또 월스트리트로 갈 거니까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정이 오면 되게 사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어떤 종목을 좀 내가 더 추가할 건지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떤 종목은 그냥 좀 놔둬야 될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차트 둘러보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몬스터 베브리지고요. 티커는 MNST고,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제 거는 제가 처음에 그냥 시작할 때 이렇게 세팅된 걸 받아서 제가 썼기 때문에 보통 20일 평균선 쓰는데 저는 13일 평균선 쓰고요. 블루 라인은, 그다음에 퍼플 라인은 50일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더 차트 보시는 분들은 100일 평균선, 200일 평균선 하지만 보통 저는 이 두 가지 이를 그냥 첫 화면에 나오게 해서 쓰고 있고요. 기간은 지금 6개월치로 다 지금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시간별로는 날짜별로 데일리로 이제 표시해서 이게 바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은 올라가는 거고, 레드는 내려가는 거죠. 이건 올라가는 거고, 이건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지표로 나와 있는 게 SF%K 14, 그 다음에 %D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토캐스틱 모멘텀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좀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대로 SF%K, %D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이제 구글에 물어보면은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모멘텀 이제 이 가격의 뭐죠? 센시티비티가를 보는 걸로 해서 이제 이 모멘텀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모멘텀 보는데 쓰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 이상이면 과매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면 과매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 차트 변화, 히스토리컬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개월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차트의 표시는 이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게 몬스터 베버리지인데 이 몬스터 베버리지는 뭐 음료수니까 앞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경기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제가 차트하고 계속 이렇게 히스토리컬리 비교해 보니까 주로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소비재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부 좀 갖고 있는데요. 이 13일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는 걸 봐서는 계속 13일 평균선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추가해서 가져가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커가 APHA인데요. 아프리아라 그래서 이건 카나비스, 마리하나, 저기 대마초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주식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좀 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아직 저기 이 주가가 뭐 아직 10불 밑에이기 때문에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민주당이 상원 의원이 조지아에서 두 분이 되는 바람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이 됐죠. 뭐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주당 쪽이 캐나비스에 좀 더 적극적입니다. 물론 이제 규제를 푸는 것도 있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도 있고 그다음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캐나비스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뭐 마약으로 생각했지만 그 실질적인 쓸모가 있는 거죠.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옛날 한방으로 저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면 쪽으로 강조되면서 법률적으로 정제되는 게 캐나다 시작해서 이제 미국 각 주로 해서 연방으로 퍼져가는 그런 단계이고요. 주가로 보시면은 지금 13일선 위에서 좀 한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변동이 심하니까 13일 밑에 다시 내려오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한 이 정도 보면서 좀 더 추가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또 13일부터 좀 내려오면 그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멘텀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팔입니다. PYPL이고요. 티커는. 그 다음에 페이팔도 13일 평균에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모아가기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은 받겠지만 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DIS죠. 그래서 여기도 13일 평균 이동선에서 잘 가고 있는데 여기 모멘텀 보시면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조정받아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컨센서스를 보니까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바이 의견이 계속 많습니다. 그리고 백신 때문에 테마파크를 열 수 있는 그 희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좀 평탄화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사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제일 잘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아크의 인베스트 ETF 중에 ARKK입니다. 대표적인 건데 오늘 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잘못된 것보다도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 받은 건데 그 정도 때문에 이제 약간 표시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3일 평균선 위에 가 있고 상승력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모멘텀이 꺾여 내려갔는데 이 경우에는 뭐 한 길어봤자 한 2주, 3주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월 달부터 한 지금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횡보하고 있고 13일 선하고 51선이 붙어서 거의 지금 50일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13일하고 50일 평균선이 이제 분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멘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엔비디아는 좀 더 상승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에 있는 그 ARM 회사 있죠. ARM. ARM 회사하고 이제 합병되는 게 마무리되면은 더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ARM과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갖고 있는데 글쎄 좀 더 비중을 늘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보다도 재생에너지 쪽이죠. PBW ETF인데 계속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ICLN이 더 상승 속도가 좋아서 이번에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PB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소외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도 올라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멘텀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PBW 같은 경우에는 13일선하고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먼 골드입니다. 저기 금광 회사죠. 그래서 여기는 금광 회사는 그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최근에 국채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 관련주들은 좀 더 빠른 게 하락하는 그런 게 와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좀 가격이 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50일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걸 보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평균선 밑으로 가서 한 100일선 정도 선에서 어, 기반 다지기 한다 그러나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가격을 다지고 난 다음에 한번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AU는 금에 투자하는 ETF인데 여기 보시면 그 유먼 골드처럼 마이닝 컴퍼니처럼 그 계속 이게 51곡선 밑으로 해서 이제 하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더 많이 떨어졌죠.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것도 이제 그렇지만 뭐 금보다는 저는 금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이게 IAU보다는 유먼 골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얘는 저기 배당이 없잖아요. 유머는 배당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뭐 여름까지는 금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XOM입니다. 엑슨모빌이죠. 그 석유 회사입니다. 그 쉐브론하고 대표적인 미국 석유 회사인데 배당이 7%가 넘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뭐 하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올해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왔는데 13일선 위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추가로 사기는 그렇고요. 뭐 이 조금 조정받아서 만약에 13일선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더 추가로 사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WM인데요. 웨이스트 매니저먼트입니다. 저기 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ESG의 E에 해당되는 회사이고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그 좋아 보이는 거에 따라 보다는 여기 좋아 보이는 거에 따라서는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3일과 51선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쭉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행보하다가 51선 밑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13일 선이 이제 분리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모멘텀 곡선으로 보면은 그래서 힘이 별로 없죠, 그죠? 힘이 별로 없는 거 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옆으로 가긴 하겠지만 지금 산다고 해서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갖고 있으면 앞으로 저기 한두 달 뒤에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상승 속도가 느리겠죠. 그렇지만 유틸리티에 가깝고 그다음에 환경에 좀 지금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부담 없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